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의 시선으로 전문가의 분석으로 톡 터놓고 톡하는 시간 시선 뉴스톡 회색 마이크 정남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의 희노애락을 독설로 풀어드리는 시민논객 고독설 이명환입니다. 가짜뉴스 카더라 통신 바로잡는 진실사냥꾼 팩트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요즘 날씨 보니까 이런 명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It's beautiful. 난 너의 곁에 참아. 죄송합니다. 예. 노래방 가고 싶네. 나 도깨비 좋아할 수 있잖아. 네. 사실 최근 확진자가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면서 4차 유행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2차 유행이 작년 8월 강복절 집회 때, 그리고 3차 유행이 작년 12월 연말에, 그리고 지금이 4차 유행이라고 하니까 이게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는 그렇죠.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긴장감도 늦춰지고 좀 느슨해지고 또 날이 좋으면 날이 좋다 그러고 날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모이고 이 집합 금지나 아니면 좀 거리두기 이게 조금 많이 좀 지켜야 되고 좀 참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선 뉴스톡도 원래는 이 출연자가 5명이었는데 이렇게 3명으로 줄여졌다. 왜 웃으세요, 작가님? 그렇잖아요, PD님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작비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갑자기 출연을 많이 안 땀이 주시던데. 나네. 지금 땀이 뭐. 예. 뭐 제작비 때문이든 코로나 때문이든 시선 뉴스톡은 방역 수칙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물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선 뉴스톡 오늘 첫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부산 뉴스를 브리핑하는 위클리 B급 뉴스 탑3 지금 출발합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보복운전으로 운전자가 구속됐다고 합니다. 실제 보복운전 당시 상황입니다. 뭘 빵거리는데? 한 달 뒤에 이 운전자는 다른 피해자의 블랙박스 카메라에 또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보복운전으로 말입니다. 왜 그래요? 뭐 하는데 지금? 왜 그래요? 아니 안 가면 뭐 하는데 앞에서? 보복운전 신고해줄까 지금? 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알고 보니 A씨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번이나 보복운전한 것으로 드러나서 현재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A씨, 당신 같은 분을 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고 합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 보복운전 이제 하시면 구속됩니다. 하지 맙시다. 좀! 가덕도 주민이 뿔났다.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다들 들떠 있지만 이 소식을 가덕도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원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줄줄이 중단 위기를 맞았기 때문인데요. 보안이 시급한 가덕도 인공동굴이 그대로 방치되는가 하면 대양 어촌 뉴딜 사업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통장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다 민을 넣었거든요. 민을 넣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공항바람에 지금 뭐 어떻게 손을 못 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모든 사업이 공항 관련해가지고 아직 공항이 완전히 이렇게 뭐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대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공항 이야기만 나오면은 우리가 15년 동안 그랬거든요. 국가 사업이란 이유만으로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방향 맞습니까? 들어오는 공항도 중요하지만 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 중요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기억하이소. 축구장 80개 크기에 맞먹는 대저 유채단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에게 선보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대면 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제한 입장으로 가능할 거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채꽃 갈아엎기를 두고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예산 낭비, 행정 낭비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여기가 거의 축제 수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 통제를 해도 많이들 들어오시고 하니까 갈아엎고 하는 게 맞는 거죠. 파종을 해가지고 또 갈아엎는다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세금인데 아무 생각 없이 갈아엎고 심고 갈아엎고 요즘은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축제위는 축제를 찾아가는 유채꽃 축제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내년에도 심고 갈아엎을지 아니면 아예 안 심을지 단디 고민하고 행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코너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제 적응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좋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안심 여행지라고 해서 이게 각 지역별로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안심 여행지 말만 들어도 이 코로나 시국에 안성맞춤 여행지 그렇죠. 같은데요. 예. 부산에도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코로나19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언택트 관광지 10곳을 소개를 했는데 그걸 보면 구덕, 야영장, 다대포 해수욕장, 황령산, 이 아미르공원, 장산, 회동 수원지 등등 10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을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이게 실외고 또 이게 부산 사람 아니면 좀 모를 만한 곳이라서 예, 좀 그런 게 아닌가. 예, 딱 선정된 것 같은데. 숨은 여행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맞네요. 물론 여기에 가서도 마스크 쓰기 그리고 기본적인 거리 두기는 당연히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방금 이 회색 마이크 분이 언급한 10곳이 작년에 발표된 여행지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아마 이곳이 추가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또 있습니까? 어디? 광안리. 광안리? 광안리요? 광안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알고 외국 사람들 외국인들도 다 아는 곳이죠. 부산 사람들 다 알고 뭐 맨날 네. 나가는데 광안리인데 그게 무슨 진정하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진정하시고. 화낸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시죠? 예. 네. 그때 가장 그 화제가 됐던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밤하늘에 반짝반짝 그거 말씀하시는 그거 거. 혹시 그 드론 막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광안리에 지금 한다고요? 맞습니다. 오. 광안리 드론 라이트 쇼 상설 공연이 바로 오. 그겁니다. 맞아요. 사실 얼마 전에 이 부산 광안리에서 드론 라이트 쇼 시범 공연이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 그거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광안리 드론 라이트 쇼 상설 공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에서 불을 밝힌 드론이 비상합니다. 4층으로 가지런히 정렬하더니 잠시 후 흩어졌다 다시 모여 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옮기더니 방아를 찢는 토끼가 나타납니다. 배경음악에 맞춰 300대의 드론이 오색 빛을 발하며 만드는 군무입니다. 한복을 입고 그네를 타는 소녀에서부터 전통 명과 풍등, 그리고 동화 속 이야기를 형성한 다양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수영구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드론 라이트 쇼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아니 보니까 이게 SNS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좋아요가 2,400여 개가 넘고 댓글도 무려 450여 개 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화면으로 봐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볼 수 있다 하니까 너무나 멋질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예. 저도 좀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화면만 봤으니까. 음. 이거 뭐 연인들이 뭐 야구장 가서 고백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딱 이제 광안리 와갖고 딱 보고. 아니 뭐 너무 좀-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예. 직접 그 현장에 다녀온 분은 그 느낌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광안리 드론 라이트쇼 시범 운영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 왔어요? 예, 왔어요? 모시면 좋은데 코로나19고 또 이분이 아, 예. 굉장히 바쁘십니다. 제가 정말 40년 인생 중에 이렇게 직책이 많은 분을 처음 봤어요. 한번 읊어드릴게요. 한국철도공사 부산고속열차 승무원사업소 팀장, 저는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 본부 마케팅 팀장,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국민기자단 사람 나를 틀기, 2021년 부산 서구 SNS 서포터즈, 2020년 부산 교육 기자, 2021년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 부산 동구 SNS 서포터즈, 부산 유튜버, 마지막으로 제6기 수영구 SNS 서포터즈. 김필총 씨입니다. 이분 정체가 대체 뭡니까? 아니 도대체? 이거 자면 잡니까? 이거
영화 한 11개 되겠는데. 부산 지역의 곳곳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개해 주시는 분인데 수영구 SNS 기자단 자격으로 얼마 전 드론 라이트쇼 시범 운영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이분을 만나볼게요. 김필종 팀장님이십니다. 걸었어요. 예쁘게 잘 나오네요. 영상 통화입니다. 놀라시겠어요. 경고는 해드렸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미남이셔. 자, 인사 나누세요. 아이고, 잘생기셨네요. 네, 11개 구독설시고요. 이쪽은 팩트체커. 안녕하십니까.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드론 그 공연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판타스틱. 판타스틱. 그 공연할 때 선생님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 좀 이게 처음 보니까. 광안리 해변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정말 야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저도 가족들하고 우연히 그 광안리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드론 쇼가 펼쳐지는데 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우리 가까이 있구나. 이 향연.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그 광안리 밤하늘을 수놓는 300기의 드론이 보여주는 환상적인 공연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오. 실제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예, 다르죠. 예. 예. 조금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네. 드론이다 보니까 이게 돌발 사고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아서 실제로는 그런 뭐 안전 사고는 없었고요. 예. 그 드론 300기가 갑자기 이제 그 동시에 이렇게 하늘로 이제 웅장한 음악과 동시에 하늘 올라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탄성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나중에 7월부터 뭐 상설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예. 상설 공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공연을 통해서 어떻게 광안리의 파급 효과 있을 것 같던가요? 제 생각에는 네. 이 드론 쇼를 이렇게 상설 공연을 하면 이게 언제든지 광안리에 오면 이 드론 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사계절 관광 핫스팟으로 좀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 사계절 관광 핫스팟.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부산 곳곳에 좋은 소식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 얘기 들어보니까 불꽃 축제는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드론 나이트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상설 공연으로. 불꽃 축제 이건 뭐슬 위험한데 이거 싹뭐 무ық 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드론 나이트. 맞아요. 사실 이 드론 라이트 쇼가 시작이 되면 이제 광안리 밤 축제 쌍끌이 어선이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이게 보면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불꽃 축제는 서울 불꽃 축제도 있고 뭐 저 여수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많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또 상설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드론은 운송 수단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인명 구조에도 쓰이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또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 불꽃 축제하고 요 상설 드론 라이트 쇼 비교를 해보면 뭐 공통점은 광안리 해변 하늘에 네. 한다는 거고, 하지만 요 드론 라이트 쇼는 상설 공연이라는 게 제일 크겠죠. 그렇죠.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 7월부터 주말 밤에 8분씩 2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을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7월부터 이거 하면 여기 난리 나겠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묘수로 꺼낸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 지자체마다 그 관광 산업의 핵심이 체류형 관광인데 하루 숙박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광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그냥 뭐 밤에 술 드시고 걷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보면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서핑 성지거든요. 그렇죠. 예, 바람도 많이 불고 그다음에 이렇게 깊지가 않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서핑 들어가면서 할 수가 있고 그 해양 스포츠 하고 뭐 또 끝나고 나서 또 샤워하고 해안 사람 묵고 저녁에 또 뭐 역 근처에서 또 한번 숙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부가효과가 억수많이 날 것 같은데 드론 쇼도 보고 이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강성태 수영구청장 역시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 드론 라이트 쇼 공연을 연내 추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광안리 해변을 문화관광형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와이파이 안테나 이제 186개 이제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입니다. 상설 드론 라이트 쇼를 추진해서 이를 부산의 대표적인 사계절 야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광안리 드론 라이트 쇼를 꼭 봐야 한다는 한국의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 잡게 할 계획입니다. 이야, 강성태 구청장님, 이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네, 예. 대단하신 분이세요. 앞서 고독설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해양 스포츠라던가 서핑 역시 강성태 구청장의 광안리 체류형 관광 벨트 안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야, 이 광성대 구청장 다 계획이 있었구나. 기생충입니까? 광성대 구청 다 계획이 있었구나. 깨알 개인기. 그렇죠. 이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수영구 행정에서 수영구 의회에 드론 라이트쇼 관련해서 예산 15억 책정해달라 이렇게 안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잘 됐는갑죠? 이거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됐다고 합니다. 전액 삭감이라고 하니 사실 그러면 이 시범 공연을 했던 드론 라이트 쇼는 어떤 돈으로 한 거예요? 올해 추경 예산이 9억이 있었다는데 그 9억으로 했다고 합니다. 수영구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드론 라이트 쇼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1단계로 조정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9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 두 차례에 걸쳐 시범 비행도 실시했습니다. 수영구는 단일성 이벤트인 불꽃쇼에 비해 드론 라이트 쇼는 상설 공연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의 새로운 명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계절 관광 명소로 지역 상권에도 도움을 줄 거란 희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란 변수가 있는 데다 막대한 구비를 쏟아붓는 만큼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구의회는 지난해 구가 드론 라이트 쇼를 연중 개최하겠다며 15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저도 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앞으로는 드론 라이트 쇼 공연이 너무 멋지고 이게 또 꼭 보고 싶다는 마음에 좋다 칭찬만 했는데 이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네. 그러니까요. 이게 추경 예산 9억이라고 하는데 그 세부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공연을 하는데요. 예. 하루에 2번 공연을 하고요. 예. 공연은 각각 8분씩 하니까 하루에 총 16분입니다. 아, 예. 예, 이게 그리고 큰 변수 없으면 7월부터 공연을 시작하고 20회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8분 공연에 드는 금액이 1,500만 원. 2번 공연하면 3천만 원. 일주일에 4번 공연하니까 총 6천만 원.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수영구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모든 비용이 그렇죠. 구비로 가죠. 충당이 그런 되는 셈이죠. 거예요? 예. 야, 그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 공연하는데 6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예. 그 토요일, 일요일 이게 사람이 와서 보고 뭐 돈 쓰고 하는 게 6천만 원 이상이 돼야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사실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또 세금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효과가 있다면야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당연하죠. 예. 사실 이건 좀 하면 지역 상인들은 딱 처음 보면 이제 좋아하죠. 왜냐면 이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인스타에서 봤듯이 뭐 사람들이 또 가고 싶다 하고 뭐 얘기를 하니까 불꽃축제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이런데 이게 딱 실제로 이렇게 보기 주말마다. 힘드니까. 네. 또 평창 동계올림픽밖에 못 봤으니까 사람들 실제 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서두에 코로나 4차 유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4차 유행 시기이기도 하고 간격이 계속 좁아지고 있는데 이런 야외 공연을 한다. 물론 지금 국민들이 백신 맞기 시작했고 백신을 좀 믿고 있긴 하지만 사람이 많이 운집하면은 이게 또 기축제가 돼서 부산에 또 코로나가 또 대유행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런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7월부터 공연을 하기로 했지만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을 해서
1단계로 조정이 될 경우에 한 해라고 이렇게 단서 조항에 붙었어요. 그럼 이게 또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면 못 보는 거네,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수영구 행정부와 수영구 의회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가야 되는데? 누가 갑니까? 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김 PD님이 가셨을 겁니다. 그분 잘하더라고. 일단 저희들 계획은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단계인데 지금은 할 입장이 안 되고 이 공연이 가능할 때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바닷가에다 하는 이유가 설사 추락을 하더라도 바닷가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없다 하는 또 그런 저희들이 구비를 100% 투여하는 만큼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를 내겠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관광지를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와 그다음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주변 상권 활성화, 나아가서는 수영구 전체에 그 F1963이라든지 어떤 수영사적공원,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 그 저쪽 지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영구 전체적인 관광 활성화를 저희들이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당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 회당. 그래서 다 회당에 하루에. 그러니까 그게 2회가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처음에 이제 전액 삭감을 하고 또 구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또 요구도 있었고 또 잘 해보겠다 한번 기회를 달라 이제 광안리를 한번 또 살리려 하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런 뭐 행사 전시성 예산에 9억이라는 큰 돈을 그걸로 뭐 진짜 어려운 분들 코로나에 우리가 지원금을 더 드릴 수도 있고 그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구의회 이야기도 들어보고 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김 PD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찬성, 반대 어느 쪽이십니까? 찬성! 찬성. 좀 반대. 좀 반대. 가장 큰 게 코로나 시국이란 말이죠. 공연이 7월에 열린다면 코로나19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회성 공연이 아니거든요. 상설 공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집하는 밀집도도 우리가 불꽃축제처럼 그렇게 확 밀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만 하면 저는 안전할 거다. 사실 광안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가도 난립니다. 진짜 드론까지 날리면 이거 진짜 이게 전부 내가 볼 때는 거의 지키기가 힘들 거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준비를 하는 조건으로 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추경 예산 9억 이거 예산 낭비 맞다 아니다. 저는 예산 낭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일주일 토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라이트쇼 끝나면 뭐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시면 잠도 잘 거고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6천만 원 훨씬 더 상회하는 경제 효과 있을 겁니다. 한 해 1,500이다. 8분. 1회당. 이게 또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으면 가성비가 떨어진 느낌이 들잖아요. 8분밖에 안 날리는데 1,500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조건을 걸면 이것도 홍보를 이래서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설명을 좀 해서 좀 부가 효과 일어난다. 이런 조건이면 반대를 안 하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은 이게 이제 뭐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9억 원 추경 예산으로 하지만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시비도 갖고 올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지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하면 그럼 좋지. 처음에 들으면 딱 국민 세금으로 만다니까 딱 약간 반발이 나지.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회당 이 1,500만 원이 정말 아깝지 않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홍보를 해서 기왕 하는 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제대로 즐기고 안전하게 그리고 홍보 효과와 경제 파급 효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왕 시작한 거라면 진짜 꼼꼼하게 체크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생각이 좀 다르다 가져봅니다. 뿐이지 뭐 변호사님하고 방역술 지키면서 술 한잔 하면서 이거 얘기 마무리하시대. 예. 뭐 저희가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 네. 같고요. 오늘 뭐 드론 라이트 쇼 관련해서 저희가 좋은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문제점도 끄집어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오늘 시간이 참 좋았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그럼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왠지 우리가 부산 시민으로서 뭔가 기여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들고요. 이게 좀 어떤 그 문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없단 말이죠. 화제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가 또 이렇게 알리고 준비를 좀 단단히 해가지고 뭐 좀 설득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우리의 바람처럼 7월 이 광안리 밤하늘을 수놓을 이 드론 공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선 뉴스톡 오늘은 광안리의 또 다른 명물이 될 드론 라이트쇼 상설 공연에 앞서서 꼭 짚어보고 알아봐야 할 것들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단소리, 쓴소리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부산 시민의 공감 지수를 좀 올렸으면 좋겠고 그런 작은 역할을 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그대 눈동자 뭐 건배하고 뭐 이런 거 하고 터미네이터 얘기하고 쓸데없는 소리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편하게 시키려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좀 좋게 봐주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독 썰씨 그리고 팩트 체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 더 좋은 주제로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